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긴 끝난 모양입니다. 대선 와중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와중에 있었던 각종 언론사의 그 가짜뉴스, 오보,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 보통 이렇게 대선처럼 이렇게 큰 선거가 있고 나면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송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선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 7시간에 걸친 녹취록, 서울의 소리였죠. 그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서 그 녹취한 그것을 MBC에서 공개를 했고, 또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를 했고, 법원의 판결에서 일정 부분만 공개하고 일정 부분은 공개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모두 공개가 된 셈이죠. 대선 전국에서 정말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부분을 놓고 그 당시에 1월 달에 김건희 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제 문제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어제 문제가 되느냐? 언론사의 계산이죠. 이 서울의 소리, 언론사라고 제가 불러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의 소리에서 자신이 1억 원의 자신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느냐, 언론을 겁박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소송 없애자라는 소리도 되고,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걸로 어그로 떤다 그러더만요. 이렇게 어그로를 떨어서 또 언론 장사를 좀 해보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이런 각종 오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명예훼손, 이 소송, 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거가 이렇게 대선처럼 큰 선거가 지나고 나면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이 됩니다. 서로 맞고 소가 막 일어나죠. 이렇게 선거 기간 도중에 많은 부분들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아예 의도를 갖고 완전히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 상대 후보, 공격하고 싶은 후보를 공격할 용으로,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 오보를 비롯해서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7시간 녹취록, 이 불법 녹취한 부분을 소위 알 권리다라는 내용으로, 언론의 자유다라는 내용으로 이걸 공개할 경우에, 법원에서 다 공개하지 말라라고 공개할 부분을 정해줬는데도 지키지 않고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일상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소를 취하하는 게 대부분의 관례였습니다. 그동안 그냥 없었던 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송이 너무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선거 때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선거를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하지 않으면 언론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가짜 뉴스를 하지 않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는 능력도 떨어지고 관심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선전선동하고 이래야 영향력 있는 언론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소위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언론법을 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은 몇 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 가짜 뉴스를 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민주당 주도로 언론 자유를 좀 훼손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그 법안을 추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형태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의 소리를 겨냥을 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부가 정해지고 이제 재판부에서 지난 1월 달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 서울의 소리에서 어제 문제를 제기한 건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소송을 당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당선이 된 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통합정부를 내걸고 국민 통합을 내걸면서 언론을 탄압하느냐, 자신들 언론을 겁박하느냐, 이렇게 어그로를 떨어서
또 장사를 좀 해보자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당선이 됐으니까 다 소취하고 없는 걸로 가자. 원래 기존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됐습니다. 왜 이게 되풀이 되느냐?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재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부분인데 명예훼손이 얼마만큼 됐느냐? 옥신각신 하다 보면 많아야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1,0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크게 타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여론에서도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쪽에서도 실익이 없고 다 흐지부지 되고 또 소송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걸로 가지고 어그로를 뜬다 그러죠. 권력을 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느냐, 언론을 겁박하느냐, 비판, 재갈을 물리느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 다 나옵니다. 실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말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허지부지 되고 말아서 이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공정한 형태의 이런 부분인데 그 좀 내용에 들어가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언론사에 주느냐, 검찰에 주느냐, 검찰, 경찰에 주느냐, 이런 굉장히 소송법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서 이게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서울의 소리, 그 방송 사실은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대선을 이렇게 왜곡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 생태탕, 이번 대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김만배 녹취록, 선거만 되면 녹취록 천지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 소위 김어준 방송의 그 어마어마한 양의 가짜 뉴스들, 선전선동, 언론이 어느 정도의 격조를 두고 서로 이게 지금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체크, 확인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공방,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한쪽은 언론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의 쓰레기가 되어버리면은 이건 이미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날이면 날마다 나왔던 이런 쓰레기 기사들, 그 가짜 뉴스들, 왜곡, 이 서울의 소리의 녹취록 이런 것들입니다. 김만배 녹취록. 이런 가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 전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을 진행하면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진행하면 할수록 그런 언론사들 개입된, 그거 사실 저는 언론이라고 부르기 참 힘든 부분인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권력을 지니까 언론을 탄압한다, 또 이렇게 공격하고 거기에서 또 돈을 벌어먹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의 부분, 언론이 아닌 부분, 사실 저는 이걸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언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제 주변의 동료들, 기자들이 그러지 말자. 우리 언론인은 언론끼리 좀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가급적이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부분, 조금이라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좀 냉정하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사람이 사람다운 건 사람이죠. 근데 사람답지 못한 것, 아예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형수 쌍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걸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예우를 해줘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느냐? 언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힘든 이런 것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하느냐? 국민의 알 권리라고 떠드는 저것을 인정해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처럼 보신 것처럼 김만배 녹취록이나 서울의 소리처럼 김건희 녹취록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또
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대선판을 흔들고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가짜 뉴스로 대선판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건 잘못하면 정말 우리 국가 국정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정말 언론사가 망해야 되고요. 완전히 신세를 망쳐야 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한 게 입증이 된다면 신세를 망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혹독한 응징을 해야 이게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김만배의 그 많은 녹취록들, 가짜 뉴스 때문에 이 대선이, 선거 결과가 왜곡이 된다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금 서울의 소리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거 지금 서울의 소리 이 소송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송들, 이 소송을 그대로 끌고 갈 실익이 없어서 이 아마 전부 허지부지 되는 게 일반 관례 상례입니다. 이 정말 딱 부러지게 이 부분들을 끌고 가서 이 언론사들, 또 이런 유튜브들, 이런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가도 응징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끌고 가는 이 소송전으로 오히려 또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울의 소리가 어제부터 이걸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을 공격하고 나선 이유가 또 이걸 어그로를 떨어서 또 돈을 좀 벌어보자 이런 계산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참 제가 이 대선을 거치면서 저도 지금 송은재 TV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못하는 거는 능력이 없는 거랍니다. 지금 이제는. 어그로를 뜰 줄 모르는 거는 능력이 없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통해서 김어준 방송이나 서울의 소리나 많은 이런 방송들 말이죠. 유튜브들, 방송.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이거 이대로 가서는 나라 망한다는 소리. 지금 지난 대선에도 나라 망한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법을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하면 그게 들통이 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언론사,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언론사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하면 살인보다 더 나쁜 중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